네, 안녕하십니까. 방송국에오던 김동주입니다. 어, 저희 해상풍력,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시공을 했고요. 기초구조물을 하고 상부 설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이제 선진시장에서 해서 그 성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 그리고 해상풍력 자체의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좀 어쨌든 생존을 목적으로 한 이제 원가 절감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른 에너지원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경제성하고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요인이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 장비 요인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시장이 이제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제 단지가 대형화되면서 이런 이제 생산성이 증가가 되고 경제성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유럽이 선진 시장이 됐지만 사실 유럽도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낮은 이제 생산성을 보였었고, 그렇지만 단지가 대형화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이렇게 생산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도 많이 이제 커져가지고 이런 이제 비슷한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고요. 요 아래 보시는 차트는 건설 산업에 대한 생산성을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전체 이제 산업 분야와 비교했을 때 건설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이 굉장히 더디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건설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이제 시각으로 보면은 또 생산성이 그렇게 지지부진하지 않고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사실은 얘기하는 자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건설 산업이 이제 차지하는 경제적인 이제 규모나 사회에서 이제 기여하는 바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더 생산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은 총 이제 2.5기가와트를 1, 2,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 이제 1단계 실증단지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위도하고 이제 전라남도 안마도 해상에 약 10km 정도 떨어져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발주처는 이제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 SPC고 한전하고 발전사 회사가 이제 각각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EPC사로서는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참여를 했고, 현대건설은 이제 기초구조물 제작 설치 20개 중에 18개를 했고요. 풍력터빈 운반 설치 20기를 수행을 했습니다. 터빈은 이제 두산중공업 3메가 터빈 2가지가 사용이 됐고, 공사 기간은 2016년 3월에 시작을 해서 설계하고 제작 설치해서 상업운전 통해서 종합준공을 2020년 1월 해서 이제 총 47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켓 이제 총 20기인데 이제 R&D 과제로 포스코에서 이제 자켓 구조물 개발한 내용을 적용을 했고, 석션 포켓도 앞에서 이제 소개가 됐지만은 석션 포켓 타입도 적용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발전단지, 발전시설하고 해상변전소, 그리고 이제 그 실층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전량은 뭐 참고적으로 한 43,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저희 그 자켓이 메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저희가 수행한 18기, 그리고 R&D 1기, 그리고 있고, 한 개 있고, 그 스크램 버켓 기축도 이제 적용이 성공적으로 됐고, 터빈, 그리고 해상 변전소, 이렇게 이제 그 해상 구조물들은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공하면서 뭐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발주처와, 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련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 뭐 그중에 일례로 이제 수중 소음이나 그 공기 중 소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고, 뭐 사실은 이제 해외 기준이나 국내 기준에 비해서 뭐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을 보였고요. 뭐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해외에서와 같은 좀 더 이제 그 대용량화될 때 쓸 수 있는 그런 공법들도 앞으로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업 관련해서 이제 그 시공 전후에 자켓을 놓기 전후에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자켓을 놨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해양 생태계가 많이 풍성해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켓 기초 구조물 구성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저희 시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요 TP 상단을 기준으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상부, 하부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부는 뭐 기초 구조물 이렇게 이제 워크스코프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TP, 자켓, 그다음에 말뚝 전체를 뭐 기초 구조물 그리고 이제 상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업무 영역이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자켓 레그가 제일 외부에 있고, 그다음에 자켓 파일 이제 그 안에 있고, 핀 파일 이제 불착이 돼서 이제 설치되는 그렇게 이제 말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 단계는 이제 그 자켓 기초 구조물 설치하는 것과 이제 상부 터빈 설치하는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자켓 기초 구조물 설치는 이제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켓을 끌고 와서 그 자켓을 놓고 이제 파일을 임시로 고정하고 그 파일을 항타해서 시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RCD를 그 토사풍화음과 연암으로 나눠서 시공하는 부분, 그리고 불착하고 나서 핀 파일을 넣고 그라우팅을 하는 부분,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요 이제 위에 요 TP를 가져와서 결합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레벨 조정을 하게 되죠. 요 나눠서 하는 거는 레벨 조정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상부는 타워, 나셀, 블레이드 해서 이제 설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보여드린 작업에 대해서 좀 작업 일수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랬을 때 그 이제 각 아래 보시는 이제 6개 단계 중에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TP를 갖고 와서 먼저 설치된 자켓에다가 붙이는 공정, 이제 그 공정이 단일 공정으로는 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요 RCD 공정이 두 단계로 나눠서 수행이 되는데 그거를 합해 보면은 사실은 전체 그 유효 작업 일수 중에 거의 50%를 차지해서 큰 비율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요 이제 그 두 개 그 공정에 대해서 사실은 개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RCD 말뚝 물착 작업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켓 파일을 이제 넣고 항타를 한 다음에 RCD를 1차로 부착을 하고요. 그 RCD 부착 1차는 이제 풍암을 지나서 연암 상단까지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제 불착하고 그 항타를 반복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안 구간은 그 또 RCD를 사용해서 불착을 하고 핀 파일을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 RCD 작업에 대해서 또 이제 내용별로 좀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요 차트는 그 계획했던 공기와 실제 장비가 이제 투입된 그 비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고요. RCD 공정이 이제 숫자가 127%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그 계획했던 공기보다 실제 이제 장비가 더 많이 이제 공기가 작업이 오래 소요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RCD 외의 타 작업은 이제 계획된 것보다 상당히 이제 단축이 돼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는데 RCD 작업이 사실은 계획 대비 굉장히 어려웠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RCD 공정에 대해서 이제 사실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생산성 개선 방안을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 그 프리파일링 자켓 공법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으려면 이제 수중 템플릿을 해외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뚝 위에 자켓을 올려놓고 자켓하고 말뚝을 이제 결합하는,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은 이제 좀 표준화되다시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TP를 이제 한 번에 자켓하고 일체화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TP를 분리하면서 생기는 그 오래 걸리는 공정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장점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현대건설이 참여해서 국제과제를 지금 그 프리파일링 기술이 현재는 국내에 없으니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스틸 산업 주관으로 총 3개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부하고 민간에서 이제 투자가 되고, 사실 이제 과제 비용이랑 별도로 장비 이제 확보를 위해서 추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거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템플릿을 수상 템플릿하고 수중 템플릿 같이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부, 요 연결부가 필요합니다. 파일을 만들고 하고 자켓하고 결합하려면 연결부에 이제 그 스테임 시스템하고 그리퍼 개발하고 있고요. 해상 7층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업화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일단은 또 RCD 공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속도가 나오는지 분석을 해봤고요. 그 이제 선암의 1단계에서 이제 뭐 가장 많이 걸린 부분은 이제 연암입니다. 연암 부분이 사실 시간을 제일 오래 걸렸는데, 그 속도가 그 불착을 수행할 때는 시간당 한 0.63m 정도 이제 불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휴식이나 고장 등 시간을 포함하면은 뭐 시간당 0.18m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불착을 수행하는 요 시간 비중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표 내용은 이제 그 뭐 어쨌든 지층별로 불착 그 속도를 분석을 했고, 어쨌든 연암층에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요 28%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RCD 이제 장비가 현장에 그 배 투입이 됐을 때 실제로 이제 굴진을 수행해서 사실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비율입니다. 28%이고 이제 그 외에 굴진이 아닌 타작업, 놨다가 교체되거나 이제 뭐 식사 시간, 고장, 뭐 그리고 이제 그 공벽이 함몰되거나 막히는 경우, 또 이제 날씨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굴진 수행 비율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뭐 사실 이제 이 중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함몰하고 막힘이 발생하는 케이스를 이제 가능하면 줄여야 되고요. 뭐 사실은 소수가 발생하더라도 복구까지 사실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뭐 서남의 단지가 사실 이제 규모도 뭐 지금 뭐 사실은 유럽 시장하고 비교해서는 이제 작고 그래서 소규모지만 그래도 유럽 시장의 그 초기 단계와 유사한 그 속도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시장이 확대되고 그리고 단지 규모도 커졌을 때 그 노력이 그 빛을 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 발표에서는 그 프리파일링 공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산성 측면에서 이제 필요성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 여건에서는 또 이제 굴착 그 파일이 설계적으로 이제 소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설계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서는 일단은 뭐 그 재할 시험 결과를 반영해서 좀 설계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시공상에 이제 말하자면 비효율을 유발하는 공벽 함몰 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RCD 대비 뭐 다른 이제 굴착 공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아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점심시간 딱 맞춰서 12시에 점심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에 대한 질문 혹시 있으신 분?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주를 뜻을 전철 시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프리파일링 국산화 기술을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걸 말씀하셨는데 델토 같은 경우는 이제 노선암 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런 걸 포함해서 프리파일링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해외하고 일단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점이 해외는 뭐 항타 위주로 다 이제 사실 기술들이 발전을 해왔는데 국내는 굴착까지 이제 같이 항타와 굴착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굴착 공정을 포함한 이제 그 장비 시스템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현대건설이면 국내에서 제일 큰 유체 건설 기업이고 이제 오랫동안 풍력 쪽으로 이제 연구를 겹쳤는데 지금 아까 자켓 기초, 그다음에 복개 기초 다양한 기초 형식이 있는데 혹시 어떤 기초 형식을 국내 서남의 지역에 대해서 풍력 단지를 건설한다. 좀 많은 이슈가 있고 하지만 혹시 적합한 기초 형식이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식당이 여기 그냥 안 들어가요. 뭐 사실 당장 적용하자 그러면 사실은 뭐 자켓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제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켓밖에 안 남는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자켓이 뭐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자켓보다 다른 이제 어쨌든 형식들이 그 더 경쟁력이 있어지는 그런 조건의 사이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업들도 사실 여러 개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모노파일 형식, 그거가 이제 두 번째로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연구 끝에 사실은 이제 석션 버켓 형식이 이제 상업화의 이제 궤도에 이제 올라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국내에서도 석션 버켓 쪽에서 이제 많이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그 적합한 사이트에서는 그 석션 버켓도 이제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해외 해상 풍력에서 이제 개발된 이제 프리파일링과 같은 공법도 있지만 저희 그 토모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 해상공사에서 사용하던 그런 이제 공법이나 그 기술들도 오히려 이제 국내 여건에 적합하게 잘 그 해상 풍력에 잘 응용을 하면 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다시 이제 또 처음으로 가면 그 어쨌든 시장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계속 확보되면서 그게 이제 유지가 될 때 그런 전체적인 그 생산성을 높이면서 그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뭐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저만 맞춰주신 상으로